오늘 HBR입니다. What the West gets wrong about China. 중국에 대해서 서방 사회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서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고 일하고 투자한다고 믿는다는 것. 그건 큰 오해죠. 중국 최근 역사는요, 중국 사람들과 의사결정하는 국가의 접근 방식이 서양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만 해서 다르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대하고 타임프레임하고 역사가 다르고요. 시대별로. 두 번째는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리스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서양 사람들이 이해해야지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살아온 타임프레임하고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서구 사람들이 overcome,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65살 된 중국의 한 여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구 사회에 65살이 아니고 지금 중국의 여성의 65살을 봅시다. 이 여성이 가지는 타임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1955년에 태어나서 아주 애기였을 때는요, 끔찍한 2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아사했던, 굶어 죽었던 Great Leap Forward라고 그래가지고 대기근을 겪죠. 대약진운동. 농민개혁을 모택동에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희생을 너무나 많이 가져왔던 2천만 명의 굶어서 죽습니다. 그걸 겪었고요. 10대 초반에는 레드갓, 홍위군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모택동에 대해서 열광하는 청소년이 돼가지고 기존의 모택동의 반대파 정치 세력들을 탄압하고 그들 앞에서 처참한 일을 저지르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녀의 부모들은 재교육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세뇌를 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와 시진핑의 경우도 그랬죠. 1980년대쯤 되면은 대학에 가서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천안문 사태를 겪습니다. 1989년인가 그렇죠. 90년대에는요, 등소평이 몰고 왔던 경제 자유를 충분히 이용해서 어느 새로운 특별 경제 지대에서 30대의 훌륭한 직장인이 됩니다. 그때 아파트를 샀어요. 바로 그 아파트는 가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재산권을 소유한, 그녀가 처음으로 재산권을 소유한 획기적인 사건이 됐고요. 경험을 더 찾고자 그녀는요, 상하이에 있는 외국 자산 회사에 투자 전문 분석가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또 거기 고용주가 그녀한테 승진과 장기적인 계획을 펼쳤어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경쟁사가 주는 월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2008년쯤에는 막 금융위기 전후죠. 그때는 가처분 소득이 꽤 돼가지고 부모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명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 초기쯤에는 중국의 공산당의 검색이 강화되면서, 물론 시진핑 이제 전후가 되겠죠. 강화되면서 자기의 정치적 말들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강하게 자유화를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죠.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7살짜리 손녀를 돌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 살고 있는 65살의 여성의 타임 프레임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1955년 다른 중요한 선진국가에 태어났다면 인생은 너무나 다르고 한편으로는
확실히 predictable, 예측이 가능했겠죠. 근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중국의 역사의 고난을 그대로 겪어왔어요. 처참했던 상태에서 부유하고 안정된 상태까지요. 오늘날 많은 중국 젊은이들도요, 바로 이렇게 똑같이 부모가 가진 것처럼 미래가 가지고 있는 in what the future holds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신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reduced sense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것이 유전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젊은 애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죠.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 기억 속에서 지금 65살 된 이 중국 여성도 기억 속에서 너무나 끔찍했던 과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은요, 단기적인 어떤 결과를 더 중시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당장 어떻게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안정된 사회에서는 장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장기적 고려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타임 프레임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 위주로, 지금 당장 살아나는 위주로 가겠죠. 이것이 그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모든 것을 해서 확실히 지금 뭔가 잡아둬야 된다는 태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개인 투자가들은요, 마치 트레이더처럼 행동을 합니다. 트레이더. 거래하는 사람들처럼요. 2015년에 한 서베이를 봤는데요. 중국인들의 그 82%가 주식시장에서 81%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래해요. 물론 이들은 장기적인 펀드 밸류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수치를 보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53%만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죠. 심지어 홍콩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홍콩은 도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캐피털 게인스, 자본세 같은 게 없죠. 그런 상황인 홍콩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의 독특한 뭔가가 이런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이들한테는 long-term unpredictability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빨리 뛰쳐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인재를 좀 잡아두고요. 그들로 착실하게 승진을 시켜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서구 인사 담당자들이 놀라는 게 자꾸 이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쪽에 좀만 더 준다고 그냥 휙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한번 한 수치를 보시면요. 1988년 25살에서 69살 된, 즉 노동을 하는 그 층의 14% 정도가 재산권, 즉 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8년이 되면 93%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는, 결국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정부 있잖아요. 정부의 어떤 미래에 대한 태도는요, 롱텀 리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빨리 확보해서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정부는 더 미래를 보고, 왜냐하면 정부는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래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소련 스타일의 5개년 계획. 우리도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런 걸 했었죠. 5개년 계획 같은 걸 보면 최근에 발표한 게 에코 시빌라이제이션입니다. 즉 친환경 문명화라는 것을 시진핑이 내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솔라 에너지 기술과 스마트 시티, 고밀도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은요, 정부 개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신속하고 쉽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을 때려가면서 쫓아내면서까지 야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은 개인들의 어떤 단기적 투자 성향과 죄송합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위한 중앙집권적인 장기적 투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security하고 stability,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21세기 글로벌 플랜에서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티베이션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저는 아시다시피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았고요. 일본을 물리쳤고 19세기에는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통치자들은요, 이렇게 외국에 개입하는 것을 일종의 기회라기보다는 위협과 불안과 어떤 경우는 치욕스러운 걸로 봅니다. 중국 공산당이 194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인은 아직도 아편전쟁이 시작되는 1840년대의 100년을 정말 치욕의 한 세계, The Century of Humiliat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정부는 자기의 주권에 어떤 신성함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사회예요. 자, 이게 일종의 모순이죠. 패러독스입니다. 개인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해서 빨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국가는 자기의 주권을 위해서 미래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순인데요. 그 두 가지의 모순의 끄트머리를 같이 움켜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프레덕티빌리티를 위한, 예측성을 위한 공유된 탐색입니다. 개인들이나 중국 정부나 그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전제주의적 시스템에 지속적인 매력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컨트롤이야말로 중요한 하나의 강령이 되거든요. 이 사회에서. 통제될 수 있는 바로 레닌적 정치적 사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극단 모순이 될 수 있는 것이 뭉쳐서 중국 사회의 안정성을 찾는 하나의 공동의 탐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1949년 이후에 중국의 공산당이 핵심이 됐습니다. 등소평이 1978년에 시작한 개혁과 개방,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문화혁명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모든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중국 공산당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중국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 제도, 일상의 경험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겁니다. 1949년 모든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구 기업들이요,
또는 정치가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중국을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갖게 될 겁니다.